강원도 최남단에 위치한 삼척시는 동쪽은 동해안 해안선, 서쪽은 정선과 태백, 남쪽은 경북 울진, 북쪽은 동해시와 접하고 있어 동해안의 관문으로 불립니다. 길에서 만나는 역사의 풍경, 오늘은 삼척으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수입니다. 삼척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철기 시대에 그 실직국이라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505년에 지증왕 때 이제 신라에게 합병되죠. 그래서 실직주가 되고 757년 경덕왕 때 삼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실직이 삼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 뜻을 풀이해 보면 실은 시라고 읽히면서 삼을 뜻하고 적은 하천을 끼고 있는 골짜기인데 그걸 한문으로 표기하면 척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하천을 끼고 있는 골짜기가 바로 삼척이다. 그리고 그 세 개의 하천은 부평의 전천, 삼척 시내의 오십천, 근덕의 마읍천, 이 세 개의 하천이 바로 삼척을 상징하는 하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름이 삼척으로 이렇게 정착하게 되는 거죠. 예로부터 삼척은 포항과 강릉 사이에서 국방의 요충지 기능을 했는데요. 때문에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와 신라의 힘을 겨루는 각축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요즘도 동해안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근대에 이르러서는 일제강점기 때 항구와 철도가 만들어지며 수많은 지하자원을 강제로 수탈당했던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조선시대 삼척 포진성이 있던 곳입니다. 삼척 포진성이 동해안 국의 수군을 그리고 울릉도까지 관장했던 그런 해군 사령본부라 할 수 있는데 이 육향사는 예전에 그 죽관도라는 섬이었습니다. 이 앞쪽으로 바닷물이 다 돌아서 나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섬이 돼서 죽관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후에 와서 육향산으로 바뀝니다. 이 산 정상에 육각의 이렇게 정자가 만들어지면서 육향대라 불렀고 그래서 육향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이 육향산은 정라진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이 육향산에는 척주동해비, 허목 선생이 1662년에 만든 척주동해비가 있어서 동해라는 지명을 반듯하게 보여주고 또 조수를 물리쳐서 삼척을 평화롭게 만든 비석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대한평수 토참비, 대한제국 시절에 고종 황제께서 대한제국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상징물이 대한평수 토참비인데 그것도 이 육향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 바다를 지켰던 영장과 강원도 관찰사의 비석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곳도 육향산이고 그래서 정라진의 상징산 하면 육향산이 되고 육향산에서 정라진의 대표 문화재를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포진성 안에는 동해 해상방위의 총책임자 격인 영장이 머물던 처소인 아사가 있었는데요. 저 건너편이 바로 아사가 있던 곳이고 그 삼척 포진영에 아사가 있는 곳이라 해서 그 일대 전체를 영진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진안은 지금 여기 정라 삼거리가 있는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척 온천 밑으로 돌아서 버스터미널까지 전체가 영진안 구역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영진안 쪽에 보시면 뒤에 저기 대나무 숲이 보일 겁니다. 저 대나무 숲이 있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기가 사형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동해안 수군 사령부가 있던 곳이다 보니까 수군들 중에 죄 지은 사람을 재판하고 그 중에서 죄질이 무거운 사람을 사형했는데 저 대나무 숲에서 사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원기들이 봉황산을 타고 시내로 자꾸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에서는 조차한 일이 자꾸 발생하고 하니까 1800년대에 이규헌 부사가 돌로 된 사람 모양의 석인을 3개를 세웁니다. 그래서 봉황산을 바라보게 세워서 정라 쪽에서 넘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미륵산불이라 그래서 봉황산 미륵산불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졌죠. 처음에 이 미륵산불은 음기를 막아내는 앵마기로서의 역할이었는데요. 미륵을 접하게 된 삼척 시민들이 후대에 자신들을 구원해줄 미륵불로 모시게 되면서 민속적으로 중요한 신앙 대상물로 바뀌게 됩니다. 또 미륵산불은 동해안을 대표하는 미륵신앙의 상징물로서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에 모형으로 전시돼 있습니다.
이번엔 요즘 감성마을로 통하는 정라진으로 한번 가볼까요? 삼척시 정화동은 정상동과 함께 정라로 불렸지만 1914년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면서 정라진의 아래쪽이란 뜻의 정하리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엔 다양한 마을 이름에도 그 유래가 있는데요. 여기가 나리골입니다. 예전에 이 언덕에 나리꽃이 많이 피어서 나리골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요. 1910년대부터 그 나리골과 건너부를 연결하는 강배가 놓여지고 그 배를 정박하는 곳이라 해서 나룻골, 나리골 이렇게 이름이 다시 붙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나리꽃이 많이 피어서인데 후에는 이렇게 배가 정박하는 나루가 있다 보니까 나리골이 된 것이죠. 멋진 바다가 펼쳐지는 새천년도로. 이 길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저 방파제 끝쪽에 그 말리도라는 돌섬이 있었습니다. 세 개의 섬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척주동해비를 처음 세웠습니다. 척주동해비를 세웠던 말리도는 1916년 삼척항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다 허려버려서 지금은 자취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바위가 바로 이사부 사자바위입니다. 512년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 복속 때 나무 사자를 싣고 가서 우상국 백성들에게 겁을 줍니다. 그래서 항복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때 배에 싣고 갔던 사자 한 마리를 울릉도에 내려서 울릉도를 지키는 사자바위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배에 싣고 갔던 사자 한 마리를 다시 삼척 앞바다에 내려서 삼척을 지키게 하죠. 그것이 바로 이 이사부 사자바위입니다. 이사부 사자바위가 있는 이 지점이 삼척항의 가장 막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2000년 이 해안도로를 개설하면서 새롭게 이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지명들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지명은 그 땅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이해하고 그 지역을 둘러보면 훨씬 더 이렇게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명을 잘 안다는 것은 그 땅의 사람들의 삶의 문화, 그 땅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도 같이 알아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지명을 먼저 알고 살펴보는 것이 여행의 첫걸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명에 담긴 우리 지역의 역사. 곳곳에 숨겨져 있는 우리 지역 이야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